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 일부에 나가실 일 있으면 조금 건강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저 경우는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민주당에 의한 탄핵 결의가 난 이후 지금 어찌 되나? 5자가 되나요? 오늘이. 예.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망연자실. 망연자실.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예. 윤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참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이런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페네마이크와 인터뷰가 연결됐네요. 예. 예. 우선 이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관련해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수령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근데 다만 어제 이제 뭐 법원이 나서서 관련된 집행관을 보내서 서류를 접수 그렇게 받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런 노골적인 그런 행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좋게 말하면 내로남불이고 비판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를 했고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를 노리는 사람의 그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인격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걸 그 스스로 내보이고 있죠. 지금 그가 7가지 죄명에 10몇 가지 피의사실로 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1심 판결이 난 게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인데 요게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에 따라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러면 내년 3, 4, 4월경에는 이게 가보거나 확정 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고등법원에서는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거 자기가 의도한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이전에 자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게 소소한 형사범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이 대명천지에 대명천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재명의 발글명자가 들어가네. 네. 큰 대자 대명천지에 이재명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고등법원은 1심에 이제 불복하면 항소장을 1심에다 제출하면 그게 이제 검찰을 거쳐서 고등법원에 소송 기록이 접수됩니다. 그게 11월 15일에 판결 났으니까 아마 12월 5일경쯤 고등법원에 접수된 것 같은데 그러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는데 그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써내야 돼요. 네. 안 써내면 그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3개월 안에 항소 이유서만 접수하면 이거 뭐 별로 다시 뭐 심리할 부분 새로운 증거 많을 필요가 없어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판결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본인으로서는 불안하고 조급증이 생겨서 그런 말을 무심코 뱉어낸 것 같아요. 무심코. 네. 이게 본인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 재판은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빨리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마당에 조희대 대법원의 운용에 따라서 사법부가 굉장한 시험대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폭한 제1야당의 강경 지도자의
사법부마저 휘둘리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재판 지연 전술에 말려들든지 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 그 기소회가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1심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났어요. 그것도 이제 재판부가 중간에 한번 바뀌어서 그런데 바뀐 뒤에 재판장은 아주 신속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강경파에 휘둘리는 사법부 지금 이미 휘둘리고 있지요. 권순일에 의해서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판결해갖고 살려냈고 그 1심을 맡았던 최창원 부장판사가 80억, 180억 이 뇌물 폭격 사건의 혐의도 지금 받고 있고 그 뒤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재명과 관계해가지고 사법부 불신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너울에서 사법부가 벗어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가 상당 기간 불신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도 중대한 위기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예, 그 부분이 뒷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예. 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예. 그 입장을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겁박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이재명과 민주당 이런 행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이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그 이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늘 얘기해 왔는데 발의 준비한다고.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나서는 탄핵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말 참 재밌죠. 네.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탄핵이 너무 많으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안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이 대한민국이 그 이재명 천하라 이거야. 이재명 천하. 누구도 못 말리는 지 말 한마디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 말 한마디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뭐 그날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할 때에 참가했던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정부를 몰살시키겠다. 이러는데 또 어느 날 느닷없이 한마디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 공기똥을 돌리듯이 이게 서방 선진국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이런 이 야당의 지도자가 국회를 장악해갖고 하는 이런 행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없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번엔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자기들이 입법해가지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들이 이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나오거든. 네. 실제로 탄핵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네. 이 사람 탄핵할 것 같아. 그러면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그 다음 순차로 부총리이고, 그게 서열이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국무회의 순서. 높낮이가 아니고, 경제부총리 다음에 아마 외무부 장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순차로 다 탄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있든 없든 좌우간 이재명의 탄핵을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든지 하고 말라.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제가 이 창가에 앉아 있는데 네.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 그 하늘 위가 보이는데 이게 전심이 작동하지 않나. 이런 소리가 나는데도 국민들 가슴에는 뭔가 쌓여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언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도 그냥 평상하게 사설이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돼서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상적인 대통령의 행정 수반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대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도 공포권이 있는 것이니까 예. 공포권이 있는 한 거부권도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국회에서 추천 의결한 인사,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요거는 권성동 대표하고 내가 견해를 좀 다른데, 그리고 국회에서 이게 청문회를 거쳐서 의결해서 추천해 온 그 인사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운 무슨 정과 사실이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는 한, 그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권한은 그것까지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정치학자와 헌법학자 가운데는 그건 지극히 소수설인데,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의 이게 한계가 전혀 없느냐. 예를 들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데 또 국가원수의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원수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굳이 나눈다면 전쟁 선포권, 외교권, 그 외국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하는 외교권, 그다음에 사면권 행사, 이런 그 행사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그 대통령이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에 대행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형성권에 속하는, 그러니까 권한 대리인 총리가 일부러 스스로 일거리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특정인을 사면 복권한다든지 그 대리 기간에, 이런 것은 우선 정치도 이상 안 해야 될 것 같고, 정치도 이상 안 한다면 그 헌법 취지의 내재적 한계가 그런 것에는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법률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포, 거부권, 인사 임명권은 가질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주로 법률안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 안들 법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이미 쓴 바 있는 법안도 다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법안의 공포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으니까 국무회의 의결로 그걸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권한대행이 허수아비지요. 허수아비 내세워 놔놓고 과반수 이상의 야당이 무슨 입법이라도 폭주하겠다 하면 그건 이회주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 제동을 권한대행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원수로서 그 형성적 권한, 이런 것은 말하자면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금 허앵카가 말한 그런 거는 당연히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말이죠, 이 국회를 이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한 데에 대한 의문을 페넷마이크 시청자에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페넷마이크 시청자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이재명이가 지도하고 있는 21대 국회 후반부, 그건 21대 국회가 이미 끝났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하고 지금 7개월이 가까워됐다. 이 국회가 국민 대표자 회의의 본연적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의 대리인들의 집회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자 회의고, 그게 국민이 헌법 41조에서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로 뽑혀서 그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가 되고, 국민 대표자로서 헌법 46조에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율권을 갖는데 이 자율권을 몽땅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에 따른다. 그럼 이거 국회가 아니지요. 한덕수를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우르르 탄핵 준비를 하다가 스톱이다. 그 딱 스톱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는 거 보고 하자. 이게 무슨 놈의 국회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거 계속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중앙지방 검사장 탄핵하고, 이재명 수사 라인에 있는 부장검사 탄핵하고, 또 탄핵까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을 입에 달고 말이지, 이렇게 다니면서 실제, 국회를, 이게 소수정파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일방적 독주체제를 하고 있다면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민주화 조항을 이재명이 지도하는 민주당이 완전히 위배하고 있다. 1.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2. 국민의 정치사를 받아들일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국민의 정치사를 받아들일 필요한 조직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지도 않고 이 조직이 나아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지명해서 선거라는 작동을 통해 뽑아가지고는 결국 헌법 46조의 자율권 행사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사해버리고 한다면 이거 해산해야지, 해산. 그래서 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이 국회 이걸 대통령 당신이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 8조에 규정되는 이 정당 조항을 위반했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진당을 적색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라는 이유로 해산 제소를 해가 해산된 일인데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적색 요소도 있지만 백색 일종의 테러 집단들인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상권 말이 좋아서 상권 분립이지 상권 분립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있어. 국회는 이와 같이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니까 뭐든지 까부수고 깨고 대통령도 탄핵하고 막 이런 판인데 대통령에 대한 이게 균형 제어 장치가 전혀 없어요. 국회 해산권이 없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있다 그러면 정당 해산권인데 그래서 진작부터 이걸 행사하라 이렇게 제가 했고 이게 이 단체도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거기에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통령이 이 부분 눈을 감아버리고 이게 계엄을 선택했다. 저는 계엄 선포 그 뉴스를 딱 뜨고 아차 했어요. 이건데 이거 8조인데 정당 해산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고 이건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거든. 헌법재판소에 바로 가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걸 탄핵 사유를 설명하듯이 대통령이 탄핵 사유 이 계엄 사유로 설명한 그 전부가 헌법 8조 위반돼서 정당 해산 제소할 수 있는 사유야. 동일한 사유야. 그렇다면 이걸 선택을 했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도 이걸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런 사이에 자신의 정권의 약점이 뭔지도 이렇게 수술해 가면 이게 정치가 훨씬 지금보다도 달라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것도 또 한탄스러운 일이네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주제를 여쭤볼게요. 예. 지난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예. 당시의 상황과 현재 국민의힘 어떤 상황,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6번째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당대표 한동훈까지 6번째인데 6번째가 이번에 이제 사퇴하는 그러니까 2년 반 넘어 2년 그러니까 약 30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6번의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이게 지휘 라인의 변경이 있었다. 그것만큼 이 국민의힘 당에 심각한 갈등 요소가 있고 또 대통령과 이 당 지도부와에도 더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그 결국 이런 요인들이 4월 10일 선거에도 패배한 요인이 되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작은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유증으로 어찌됐건 간에 그 계엄은 부당하다. 그 뭐 여론조사 수치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작은 분위기가 그래. 내가 손자, 손녀가 전부 유권자 22살에서 32살까지 6명인데 걔들도 물어보면 그래요. 그중에는 현재 대학 재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 계엄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가 조기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조기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그 조기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고 민심을 수렴해서 정당의 지지율도 올리고 따라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려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경쟁해야 할 상대방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이러나 저러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민심이 어떤 평가를 받는 두 번째 치고 일사불란해 탄핵하자 하면 오케이 하지 말자 하면 예 이렇게 아주 일사불란해 자범도 없어 그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있겠지요 물밑에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집단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도 뭐 여야를 통틀어 뭐 차기 대통령 후보에 뭐 이재명이가 늘 1등으로 오르고 나는 그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은 어떻게 되느냐 목표를 하나 정해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 49.6이라는 목표야. 그거는 2년 전 5월 10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이겼을 때 이재명을 눌렀을 때의 득표율 49.6%. 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달아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하늘과 땅만큼의 도덕적 타락 문제 인물 이게 다 부각이 되었거든. 그렇다면 그 49.6%를 살려내는 것은 가령 가까이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살려내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뭉쳐서 단일화해서 하나를 딱 내세우면 49.6% 이상이 나오지. 상대가 가령 이재명이라면 그래 요거 아주 쉬운 일이야. 여기 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걸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은 이게 정치단체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당 정치단체 뭐 민주당도 말할 것 없지만 정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투쟁 조직이야. 정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 당이라는 게 집 안에서 사람의 입이 검을 흑자 막 검은 걸 토해내고 싸운다 이 뜻이야. 정당 원래 싸우는 것이고 권력 투쟁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는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태평성대 같으면 그렇게 싸워도 좋아요. 그렇게 싸워서 뭐 분열해가 누가 나오고 해가지고 자유수호 우파 세력이 이길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 낭떠러지 위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안 싸워야 돼. 니 탓 내 탓 하면 안 돼. 탓할 거 많지요. 친윤은 친하나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탓할 거 얼마나 많겠어요. 한동훈과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 대통령과 친윤에 대해서 탓할 거 없겠어요? 산더미 같이 있을 거예요. 서로 산더미 같은 탓할 게 있는데 그걸 일일이 그 싸움을 국민 앞에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 공개해 버린다. 그러면 정권을 언젠가는 그냥 고스란히 그냥 내버리자 이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남 탓할 때가 아니다. 뭘 해야 하느냐? 지금은 남 탓하고 싸울 때가 아니고
모든 이들이 108명의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 책임당원 그리고 나아가 우리처럼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물론 윤 대통령 포함하고 김건희 여사도 포함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당당하냐? 당신 당당해?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있지. 크고 작고 있지. 그게 지금 이 시간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시간이에요. 부끄러워하면 자신이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기반으로 내가 물러설 건 물러서고 잘못한 거 잘못한 대로 인정을 해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는데 중국 고전의 공자 말인데 뭐 많이 인용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인용할게요. 화이부동 동이불화라는 말이 있어. 화이부동은 그 같은 동자. 그러니까 뿌리가 다르고 이견이 달라도 군자는 서로 화합한다. 소인배들은 뿌리는 같고 이견도 같아야 되는데 싸운다. 그러니까 화이부동하고 동이불화하면 안 된다. 화이부동은 군자 자세고 동이불화는 소인배들이다. 이익을 다투고 자기 몫을 다투고 기득권을 다투는 자들의 행태다. 지금은 화이부동해서 하나가 되고 부끄러워야 할 시간이다. 그러면 해결점이 나오고 49.6%를 언제든지 살려낼 수 있다. 좀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겠죠, 허앵카? 예. 예, 황당한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예. 현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좀 박찬희 의원께서 오랜 기간 정치 경륜이 있으시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나갈지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시는 거니까요. 예. 좋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예. 위기라는 말에는 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회라는 기자. 위기에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 그걸 명심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자꾸 부각을 하는데요.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예. 이재명과 민주당이 향후 어느 시점에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예. 보세요? 아마 민주당이 그런 발상을 했고 아마 법안을 발의해서 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1. 삭제하는 거, 예. 2. 공직 피선거권 박탈을 지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한을 올리는 거 아마 이 두 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린다. 이러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걸린 사람들이 많거든. 낙선자 중에도 걸리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공직선거법에서 아예 삭제돼 버리면 이재명은 아주 간단하게 되지요. 나머지 사건은 질질 끌 수 있는 거 자신감이 있으니까 요거 내년 상반기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받은 거 요게 목전에 가시니까 요 법이 개정되면 고등법원에서 지금 송달로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실갱이 칠 필요 없이 고등법원은 더 재판할 것 없이 공소기각 간단하지요. 예. 공소기각 글자 내자 그거 받아내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국회에서 자기들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권한대행 한독수 겁박해가지고 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하고 이게 그들의 진정한 속셈인데 그렇게 잘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천심이란 거 있지 않겠느냐. 천심. 예? 민심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바쁘고 뭐 자기 이견 내기도 그렇고 하니까 아이고 뭐 여의도 난장판 뭐 그게 그놈이 그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 이러면 그건 천심이 민심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 뭐 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게 이재명이 나라냐? 임금 이재명이 다스리는 나라냐? 그러니까 하늘이 노할 것 같아. 그러면 국민이 가만 안 있어야지. 그 순간에 만일 이게 통과되고 그리고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그렇게 아리송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 같으면 말이죠. 저는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아 이거 대한민국 하지 말자 소리다 이게. 저 거리로 나갈 겁니다. 내가 허앵카와 이 페넷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합니다. 그 법이 권한대행에서 거부권 행사되기 전이라도 그 법이 가령 내일이고 모레고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삭제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럼 저 혼자도 나갈 겁니다. 어디로? 국회로. 어디로? 이재명 당사로. 저 혼자가 아니고 제 주위에 가까운 제 옛날 보좌관 했던 사람하고 이 사람 얼마라도 데리고 전 나갈 생각입니다. 가서 항의할 생각이야. 뭐들 하느냐.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당 의원에게 내가 권고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이라도 이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당 의원들께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국회 포기해요. 당신들 국회 포기해야 돼. 108명 당신들 말이야. 이건 의원직을 사퇴해라고 하고 싶은데 의원직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련이 많나.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은 안 할 텐데 어떻게 포기하느냐. 세비 안 받고 의원회가 전부 철수해버려. 그리고 국민 앞에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설명해. 이건 국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평화적으로 국회를 향해서 민주당 당선을 향해서 평화적 시위를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속내로는 양심분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 중에 뭐 페넷마이크를 듣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나가던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절대로 그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갖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거나 자격정지 요건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여 완화하는 이따위 일을 도모한다면 그대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건 국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울하네. 우울해. 예. 아니 의원님이 마지막 결의를 아주 밝혀주셨어요. 나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의원님이 나서면 허행카대로 하십시오. 예, 저도 나서야죠. 그 전에도 물론 나서겠습니다만은 이 중대한 어떤 또 하나의 기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결의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지 이재명이가 도모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뭐 대통령 탄핵하고 뭐 장관 탄핵하고 감사원장 중앙지방 검사장 그다음에 자기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 탄핵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가장 최악의 악질적 행동이야. 법률로 가지고 자기를 살려낸다. 이거 히틀러가 수권법 만들어갖고 독재 체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한 일이다 이거야. 이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발상 자체를 용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예, 범죄자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예, 의원님. 예. 직격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